태연아. 코끼리. 코끼리. 안녕 아들딸. 날씨가 너무 좋다. 가을이야. 오늘이 10월 이제 말일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영상도 찍을 겸 밖으로 나왔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하대학교야. 인하대학교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학교다. 아마 내가 다니던 한양대보다 여길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 친구들 뭐 영근이라든가 범식이 이런 친구들이 여기 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냈던 것 같아. 정확히 7년 됐네.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됐어. 7년 전에 10월 이 시기 때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바로 요 벤치에 앉아서 아빠가 고민을 했어.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일단 일반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지. 하나님의 일 빼고는 어차피 시간이 갔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부족해도 좋으니까 크리스천끼리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낙엽도 떨어지는 것도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일단 내가 고민할 것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돈이었지. 당시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거의 매달 특별한 수술비 빼고선도 매달 200만 원 이상씩 나갔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거의 없었어. 100만 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내가 아는 동생인 여기 학교 다니는 성민이라는 동생이 있거든. 아버님이 마을버스 사장님이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 친구한테 아빠가 300만 원을 빌린다. 300만 원을 빌려서 첫 번째 했던 거는 마티즈를 사는 거였어. 중고 마티즈를 사서 일단 사업을 하는데 기동성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 첫 차가 바로 마티즈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당연히 이제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아빠는 그동안 이제 영문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학원 쪽에서 일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교육 쪽이었고, 그럼 그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나마 돈이 필요 없는 분야가 바로 과외였던 것 같아. 과외는 뭐 그렇게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생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 혼자 과외를 하면 물론 뭐 가르치는 거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업이 아니지. 사업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노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업을 만들려면 과외 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과외 업체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일단 뭐 선생님의 자질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을 매칭해주고 나서 첫 달 과외비를 이제 과외 업체가 다 가져가는 형태의 그 사업이거든. 그래서 막 욕먹는 과외 업체들, 과외 회사들도 많은데, 당시 과외 업체들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기존 과외 업체들과 다르면서 학생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는 거야. 기존의 과외 업체 문제는 선생님을 선별해서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한 번 매칭해주고 첫 달 그냥 과외비만 가져가는 시스템이니까 추후에 사후 관리나 교육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생각했어.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수업이고 한 달에 8번 수업인 게 일반 과외 시스템이거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직접 방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선생님을 고용하고 그 선생님을 파견 보내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직접 가는 거야. 가서 선생님이 8번 수업을 잘 하셨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적절히 이해했는지 시험을 보고,
과제를 잘했는지 과제 이행도를 평가하고, 또 다음 달 플랜에 대해서 계획을 짜주고, 대학교와 관련된 상담이 있다면 그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확실히 기존에 있던 과외사업과는 좀 차별화를 두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였냐면 크리스천끼리 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공고를 올릴 때 크리스천 우대 또는 크리스천끼리 모여서 사업하는 그런 회사의 이미지로 공고를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구상은 이미 마쳤어. 과외사업 쪽으로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돈 들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시작을 했던 거지.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사무실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당시 나는 이제 모든 돈을 차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실은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 인하대학교인데 학교 근처에 많은 커피숍들이 있었어.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데아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 차 한 잔 마시는데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00원 내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노트북 하나 가져가서 와이파이 잡아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다. 이제 사업을 구상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선생님 뽑는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근데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데 커피숍에서 면접을 본다? 이거 좀 웃기잖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로 이제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과외 선생님으로 뽑을 생각이었는데 학교 건물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미래융합대학이 실은 8년, 9년 전에는 미래융합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관이라는 곳이었거든. 이제 이쪽에서 면접을 보기로 결심을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보다 좀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았기 때문에 여기서 면접을 봐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 그럼 일단은 아빠가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 전부 다 끝이 나게 된다. 과외 사업을 할 것, 두 번째로는 사무실 대신에 이제 커피숍을 사용할 것,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이렇게 학교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것.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크리스천끼리 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선생님을 뽑는 거였어. 그런데 일단 크리스천 선생님을 어디서 뽑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으로 오해하면 어쩌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 뭐 고민을 한 끝에 인하대학교 홈페이지를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했어. 내 친구들이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디를 빌려서 공고를 올린다. 근데 공고를 올릴 때 내가 다니는 교회를 확실하게 올려주고 어떤 신앙관으로 어떤 취지로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줬어. 일단 이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언급했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JMS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음도 명확히 이야기한 다음에 크리스천끼리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학생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외 선생님을 모집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거야. 일단 궁금했지. 과연 선생님들이 지원을 할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상하게 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선생님 수급이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15명 정도가 지원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즉 예비 선생님들을 여기에 불러서 면접을 보기로 했다. 그런데 뭐 아빠가 면접을 이렇게 면접자로서 본 적은 있지만 면접관으로서 면접 자체를 주도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사람 보는 눈이 당연히 떨어졌을 것이고 뭘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몰랐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아빠가 했던 정말 큰 실수는 1대 다수의 면접을 봤다라는 거야.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 뭐 그렇게 면접을 봤던 이유는 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귀찮았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데 내가 하려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선생님이거든. 이건 마치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음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이제 음식 솜씨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좋은 재료잖아. 커피숍을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는 당연히 좋은 원두가 되겠지. 과일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선생님을 뽑아서 좋은 선생님을 이제 매칭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이제 이 사업의 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굉장히 경시했다라는 거야. 뭐 경시했다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 하여튼 뭐 그게 아빠가 했던 첫 면접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다. 15명 중에서 한 6명, 7명 정도를 추려서 선생님을 선발했던 것 같아.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6명에서 7명 선생님들을 뽑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알려줬어. 즉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혼자 하는 과외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직접 가서 학생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계획을 짜주고, 그리고 입시 상담을 하는 그런 1대2 과외라는 것, 그리고 크리스천끼리 모였기 때문에 역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나누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는지 성경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막연했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다라는 데 큰 의의를 줄게. 자, 그러면 짧게 아빠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뭐 당연히 돈도 없었고 사업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었다. 아까 전에 면접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면접을 잘못 봤는지 이야기했었지. 그런데 아빠가 굉장히 잘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야.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업을 구상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야. 일단은 아빠가 볼 때 시작하는 것만으로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안 하거든. 구상을 열심히 해. 그리고 계획을 정말 열심히 세운단 말이야. 뭐 돈이 얼마가 들지,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기란 게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 용기가 없어서 사업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대부분 언제 사업을 시작하냐면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이제 정년퇴직하거나 또는 그 전에 권고퇴직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뭐 작든 크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바닥부터 그 사업을 경험해볼 시간이나 또는 그런 노력들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사장이 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즉 밑에 일은 경험해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돼서 그냥 상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상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밑에 분들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무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장이 되고 싶어서 또는 떠밀려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근데 아빠는 35, 36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떠밀려서 한 사업은 아니었지. 나름 생각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부터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 그러나 목표를 갖고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왜냐면 당시 내가 뭐 1억이나 2억이 이씨 시작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잃을 게 없었어. 정말 이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300만 원 빌려서 시작한 사업인데 뭐 잃을 게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난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정 안 되면 다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지. 하여튼 당시는 몰랐는데 이렇게 작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다. 왜냐면 무조건 시행착오를 하게 되거든. 사업이 크든 적든 처음에 그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면 시행착오는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사업을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작았어. 그러면서 경험은 계속 축적되고 나중에 시스템을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했을 때 확실히 낮은 리스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자, 정리하자면 아빠가 사업의 규모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졌어. 그런데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업의 본질은 사업이 작든 크든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의 본질이 같고
큰 사업을 할 때도 본질적인 것들이 같다면 실은 처음에 사업을 뛰어들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작게 시작하면서 경험해야 될 것들, 바닥부터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자본금이 생긴다면 그 자본금으로 조금 더 설비에 투자하면 낮은 리스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하여튼 너희가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뭐 취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바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또 작게 시작하는 것들이 메리트가 크다라는 것들을 꼭 알고 있어라. 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냥 겉보기에 그럴듯한 사무실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돼. 먼저 본질을 꿰뚫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표는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전단지를 붙이는 일이든 면접을 보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대표는 반드시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게 최고겠지. 그래서 아빠는 돈이 없었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부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하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꿰뚫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값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들을 구했고 사업 구상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학생들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거기에서 내가 뭘 느꼈고 뭘 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